When I had to decide on a major in college, I chose engineering. Being an engineer looked okay. After college, I got a job at an engineering company. It was a stable job, but I didn't know whether I really enjoyed it. Everything changed when I went on vacation to Iceland one winter. There, I got a chance to see the northern lights. The lights were amazing, and I took many pictures of the dancing lights in the sky.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I could feel my heart beating fast. 중3 동화 윤정미 1과 Part 2 시작하겠습니다. 문장 봅니다. When, WH가 첫머리 왔네요. 그리고는 쭉 가보면 콤마가 땅 찍혀있고 I chose 하고 주어 동사의 절이 나옵니다. 결국 when이 이끄는 절이 여기 첫머리에 떨거지의 절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when은 그냥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니까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had to는 must의 개념이죠. 뭐 해야만 하다. 그러면 내가 결정해야만 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 on a major 하고 전명구 자 뭐뭐에 대해 결정하는 거 on 전치사 쓰는 거 챙겨놓고요. 전공이죠. major는 전공에 대해 결정해야만 했을 때입니다. in college 역시 전맹구예요. 떨거지 부사가 하나 더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전공에 대해 결정해야만 했을 때 요까지 부사절. 그 다음 I chose 하고 마침내 본격적인 문장의 조동사 왔어요. 내가 선택했다. chose는 원형이 choose입니다. 불규칙 변하는 동사니까 외워야 되죠. choose. 그 다음 chose가 과거형. 그 다음 chosen 하고 pp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다가 되겠죠. 뭐를? 엔지니어링을 선택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 구조. being. 이번에는 ing 형태가 자리 잡았네요. 자, 결국은 여기에 being 이 됐고 비동사를 동사처럼 이렇게 본다. 그 말은 이제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와야 되겠더라. 왜? I am a boy 이런 구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engineer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왜 것이라는 명사의 해석을 했느냐. 요게 노인자리를 보면 알죠. 노인자리가 being an engineer 그 다음에 looked 하고 동사가 와 있네요. 지금 결국은 이 부분이 이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장의 주어니까 명사의 쓰임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는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being an engineer,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looked okay, 괜찮아 보였다 하고 보어가 뒤에 와 있는 겁니다. 다음 after college, 떨거지의 형태니까 이 after 명사는 전맹구로 떨거진 부사가 와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대학 후에, 즉 대학을 졸업한 후에 I got a job 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 구조 와 있습니다. 그 다음 at 하고 전맹구가 또 이제 왔네요. at an engineering company에서 하고 떨거지의 부사 상당구가 또 뒤에 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앞쪽에 at college도 전맹구로 떨거지 와 있고 끝에도 at an engineering company 하고 또 떨거지가 와 있는 구조입니다. It was a stable job. 관사부터 명사까지 한 덩어리의 명사 덩어리로 본다. 비동사 뒤니까 보어. 그러니까 주어 동사 보어의 이형식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stable한 우리가 stay라는 동사를 생각하면 머무르다니까 움직임 없이 그대로 있는 게 stay입니다. 따라서 stable 하면 움직임이 없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였다. 그 다음 but 등위 접속사는 이제 앞에 절과 뒤에 절이 대등하다는 거니까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문자로 but 하고 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 문장이 시작되는 거랑. 그러나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 다음에 whether이 건절입니다. 자, 문장 구조를 보죠. I didn't know. 동사 뒷자리에 여기서부터가 WH가 이끄는 절이 와 있네요. WH가 이끄는 절이 어디 자리? 명사 자리에 있을 때인 겁니다. 왜? know 다음에 이 자리는 바로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 WH가 이끄는 절이 명사 자리에 있을 때 뭐다 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하면서 설명 많이 했죠. 바로 간접 의문문. WH가 이끄는 절이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는 형태. 주의할 것은 뭐다 그랬어요. 이때 WH는 의문 접속사다. 의문이라는 이 말에 속아서 뒤에가 동사 주어의 의문문 어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 얘는 단순히 접속사. 이 뒤에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의문사, 주어, 동사라는 일반적인 평서문 형태의 어순이 와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뒤에 보면 I really enjoyed it 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문장은 말입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 의문문이 뭐였냐? 보면 really는 부사니까 빼고 생각해버리죠. 자, did I enjoy it? 내가 그걸 즐겼나? 내가 모르겠다. 몰랐다. I didn't know. 다음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바로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두 문장을 합친다. I didn't know it. 이 문장과 did I enjoy it? 이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다라고 했을 때,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지요. 이렇게 의문사가 없을 때는 그러면 이 WH 뭘 써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나 몰랐다. 내가 그걸 즐겼나? 합치면 내가 그걸 즐겼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즐겼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인지 아닌지의 의미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의문사 중에 그런 의미를 가진 게 바로 뭐냐? whether인 거죠. whether.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whether를 씁니다. 왜? 접속사가 필요하잖아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뭐 때문에 필요해요? 뭐 때문에? 여기에 주어 동사의 절이 있고 여기에 주어 동사의 절이 있으니까 절과 절이 합쳐지는 사이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는 있어야 됩니다. whether를 써야 되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that을 쓰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의미가 맞지 않아요. that을 쓰면 그냥 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것을 즐겼는 것을 모른다가 됩니다. 말이 이상해요. 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모르는 상황이니까 인지 아닌지를 몰랐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문제에서 이 자리에 that을 써놓고 맞느냐 하고 밑줄로 한 4번 이런 식으로 붙여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틀렸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whether 잘 챙겨두자. 자, 그래서 서술형 문제로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치는 문제를 물을 수 있고 또 여기에 whether를 써야 되는데 that을 썼다. 이런 것도 틀린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이제 원래 따로 떼놓고 보면 의문문인데 이렇게 문장의 일부로 이제 접속사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주어 동사의 어순이 돼야 된다 그랬죠. 이 do라는 조동사는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 그냥 쓱 없애주면 되냐? 아니라 그랬죠. 이놈의 시제는 박쥐 같은 놈이에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did가 있을 때에 조동사 do는 사라지지만 여기에 드러났던 과거 시제는 본동사부인 enjoy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enjoyed가 돼야 되죠. enjoyed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whether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 whether I enjoyed가 돼야 되는 거죠. whether I enjoyed it.
타고 돼야 됩니다. 퀘스천 마크 필요 없죠? 더 이상 의문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앞에 그냥 I didn't know 하고 주어 동사의 평서문으로 온 일반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그냥 들어갔을 뿐입니다. 여기에 인지 아닌지라는 의문의 내용에 속지 마라 그랬어요. 요거 접속사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really라는 부사는 동사 수시하는 거니까 동사 앞에 really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Did I really enjoy it?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겠죠. 자, 그다음 문장 가죠. Everything changed. 자, 이 문장도 조금 까칠합니다. 얼핏 생각할 때는 everything changed 다음에 when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도 간접의문이다 라는 생각을 얼핏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왜냐? 만약에 간접의문 같으면 말이죠. 모든 것이 바꾸었다 뭐를 자 명사 자리에 when이니까 의문사로 언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언제 내가 갔는지를 바꾸었다. 내가 간 때를 바꾸었다. 방학에 아이슬란드로 어느 겨울날 도통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얘가 그러면 명사절이 아닌 건가라는 의심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이 WH절이 말이죠. 명사가 아니면 뭘까? 형용사일까? 이것도 안 되죠. 왜? 형용사면 수식할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냥 changed 다음이에요. 동사 뒤에 왔어요. 수식할 게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형용사라면. 이것도 아니야. 그럼 남은 건 부사절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또 새로운 고민이에요. 얘가 주어 동사가 왔고 얘가 부사절이다. 부사절이에요. 그러면 부사절이면 얘는 그럼 뭐야? 뭔가요? 주어 동사로 문장에 기본적인 필요한 게 다 와버린 겁니다. 이거 주어 동사 있고 나머지는 떨거지야. 바로 일형식 문장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완전 자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사. 헐. 뭐야? 그러면 change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바꾸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자, 잘 알아두세요. 영어의 대부분의 동사는 문장 안에서 자동사도 될 수 있고 타동사도 될 수 있습니다. 자타동사의 구분은 간단해요. 타동사라면 타인, 대상이 되는 목적어인 명사가 이렇게 뒤에 놓여야 합니다. 목적어가 와야 해요.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사는 그냥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명사가 없으면 자동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해석은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뀌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타동사일 때는 바꾸다라고 하는 해석을 자동사일 때는 바뀌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요. 왜냐? 주어 동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 했다로 끝나야 돼요. 주어가 바뀌었다가 되는 겁니다. 마치 수동태가 있는 것처럼 주어가 바뀌었다. 근데 사실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수동이란 말은 안 되고요. 비동으로 그냥 당하듯이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거의 99%가 이래요. 영어 동사에 수많은 동사들이 자타동사가 다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타동사로 이해합니다. 뒤에 목적어를 취하고 있는 타동사로 이해하는데 가끔씩 자동사로 쓸 때 당황하지 마세요, 고객님. 피동으로 해석하면 끝. 그래서 그냥 everything changed, 모든 게 바뀌었다, 끝. 그 다음에 얘는 부사절이니까 여기에 when과 똑같은 해석, 말 때 하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어떨 때 모든 게 바뀌었냐? 내가 갔을 때, on vacation, 휴가를 갔을 때입니다. 이제 전면구 떨거지죠. go는 다 알다시피 go, went, gone 하고 3단변을 하죠. 불규칙이니까 역시 외우고요. 얘는 대표적인 완전 자동사입니다. 뭐 당연히 떨거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휴가를 갔을 때, 그 다음에 to Iceland도 역시 전맹구 떨거지입니다. 전맹구 떨거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one winter, 요것도 알아두세요. 어느 겨울에.
부사로 해석합니다. 시간의 표현은 그 형태로 봤을 때는 마치 명사인 듯 보일 때가 많지만은 명사가 아니라 부사일 때가 더 많다. 물론 명사로 쓸 때도 있어요. 뭐 오늘은 수요일이다 할 때 today is Wednesday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주어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뒤쪽에 이렇게 자리 잡은 거는 되게 떨거지. 아니면 뭐 첫머리 이렇게 오면서 뭐 콤마가 찍히거나 뭐 새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콤마가 없어도 그럴 때는 부사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참고로 one winter니까 이건 명사 아닌가 싶지만 부사로 파악을 하면 된다. 그래서 어느 겨울날, 어느 겨울에가 됩니다. There I got a chance. 니까 이제 there는 뭐예요? 이 자리니까 부사. 그죠? 거기에서 내가 기회를 가졌다. 그 다음에 to see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온 상황이죠. I got a chance 하고 다 나왔는데 to 부정사가 나왔네요. 그죠? to see 하고 왔습니다. 얘는 뭘까요? 분명히 준동사도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하나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 뭘까? 일단 명사 아닐 것 같아요. 왜? 목적어인 명사가 왔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뒤에 형용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네. 그쵸? 그 다음에 개떨거질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뭐 또 해석을 한번 해보면 내가 기회를 가졌다 하고 끝냈다 쳐봅시다. 영어는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보라 그랬죠. 그래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기회를 가졌어. chance입니다. 그냥 어떤 한 기회를 가졌다. 앞에 그 어떤 기회라고 할 만한 어떤 정보가 앞에 문장에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이 기회가 뭘까? 궁금해집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a chance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chance하고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형용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이제 뭐 할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볼 기회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볼 기회. 그 다음에 준동사는 동사처럼 보는 거니까 여기에 동사처럼 보는 거니까 뒤에는 목적어. 그래서 뒤에 나오는 to see의 뒤에 나오는 것은 to see의 목적어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Northern Lights를 볼 기회라고 수식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문법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요. 이걸 동격의 명사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가끔은 이 chance 자체가 바로 이 북극광을 본다라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동격의 관계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차피 그럴 때도 우리말 해석은 수식하듯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엄밀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가 어떤 것인지 분명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의견이 분분한 경우인데 우리가 뭐 그걸 엄밀하게 따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어떤 가능성, possibility라든지 opportunity라든지 이런 기회, chance 같은 뭐 이런 내용이나 뭐 소식, 뉴스, 정보 혹은 어떤 사실 뭐 이런 것과 관련한 명사 다음에 오는 어떤 말은 동격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어차피 우리말의 해석은 이런 식으로 되니까 형용사처럼 뭐뭐인, 뭐뭐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명사로 보나 형용사로 보나 사실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기회 자체가 어떤 기회냐? 바로 이 기회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광, 뭐 오로라 같은 거죠. 오로라 같은 것을 볼 기회를 가졌다. 다음, the lights were amazing. 그 불빛이 어땠냐? amazing했다. 비동사 뒤에 보호 역할하는 amazing 분사예요. 이번에 이 ing는 분사로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명사와 형용사가 애매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보세요. The lights were amazing 했을 때 그 불빛이 amaze를 주는 것
것이라는 명사의 해석을 해가지고 불빛 자체가 amaze를 주는 것이었다. 왜 안 돼요? 되죠. 스님이 봤을 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굳이 형용사의 분사로 이 불빛이 amaze를 주는 상태였다라고 뭐 엄밀하게 굳이 잘라 해석을 해야 되는지 뭐 동의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냥 이 불빛 자체가 amaze를 주는 것이라는 명사로 해석해서 이퀄의 관계로 그냥 보라고 이해를 해도 아무 상관없지 않아요? 그 불빛 자체가 amazing한 것이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 경우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100% 잘라서 얘가 명사다 형용사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자, and 나왔으니까 그냥 별개의 문장이 있는 걸로 생각하세요. I took many pictures of the dancing lights 까지 한 덩어리로 묶습니다. 알았어요? 자, 이 of는 스님이 얘기하는데 잘 들으세요. 명사 of 명사가 나왔을 때는 자, 이때 of는 물론 전치사입니다. 자, 명사 다음에 있는 전명구니까 명사와 관련해서 수식 설명하는 형용사로 보는 게 맞겠죠. 이게 형용사구입니다. 하지만 다른 전치사라면 이렇게 보세요. 뭐 in이 됐건 on이 됐건 at이 됐건 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유독 이 of만큼은 그냥 이걸 한 덩어리의 명사로 봐라.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주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of가 동격에 of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이 명사와 이 명사가 동격의 관계로 이해가 되면 그냥 얘가 이거니까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 명사와 형용사의 구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역시 퉁칠 수 있어요. 아무튼 근데 실제 문장을 독해하고 연습하다 보면 그냥 한 덩어리의 명사 덩어리, 즉 이 전체가 그냥 하나의 주어다, 목적어다, 보어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문장 구조가 간단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명사, of 명사로 끝나지 않고 뒤에 또 of 명사 이런 식으로 막 한 3-4개가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일일이 잘라 붙이기보다 그냥 이게 그냥 주어다 아니면 이게 그냥 목적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스님의 포인트는 이 부분 of가 있으면 뒤에 명사까지를 그냥 한 묶음으로 한 덩어리로 봐라. 그래서 그냥 I took의 목적어가 이 전체 덩어리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쉬워요. I love you 있는 거하고 똑같이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n the sky는 전명구의 떨거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명사 다음에 전명구니까 형용사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문맥상 앞에서 가면서 적정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역시 형용사 부사의 구분도 때에 따라서는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석을 해보면 말이죠. 많은 사진인데 어떤 많은 사진이냐? Dancing light. 춤추는 불빛의 많은 사진. 이상하죠? 결국 많은 춤추는 불빛의 사진이 맞습니다. 결국은 의미적으로 얘도 형용사가 맞기는 맞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어쨌거나 많은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냐니까 춤추는 불빛, 바로 그 북극광, 오로라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많은 오로라 불빛을 내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 for the first time. 전명구예요. 떨거지입니다. 떨거지, 전명구, 떨거지. 그 다음에 in many years 역시 전명구 하나 더 있죠. 떨거지. 여기까지 다 떨거지였다라는 표시로 콤마를 찍어주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왜 밑줄을 해놨느냐? 자주 쓰이는 뭐 수거적 표현이라서 그래요.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in many years 수년 동안의 처음으로 수년 만에 처음으로 I could feel 내가 느낄 수 있는데 my heart가 beating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자, 이때 beating이 나왔는데 이건 왜 표시를 해놨느냐?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feel, 지각동사가 왔기 때문이에요. 자, 영어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왔을 때 여기 동사가 바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왔을 때 일어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주어동사가 왔을 때 말이죠. 뒤에는 목적어, 목적보로 이렇게 문장 구조가 이어지는데 일반적인 동사의 경우라면은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나타낼 때 뒤에 목적격 보호의 자리에서 to 부정사를 쓰는데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쓰였을 때만큼은 이 to 부정사가 아니라 그냥 동사 원형만 쓰는, 결국 to가 없는 거죠. 동사 원형을 쓰는 원형 부정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왜 그런지를 잠깐 설명할게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되는 형태니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표현이라도 말이죠. 나는 그 사람이 거기에 가게 했다면은 자, 일반 동사를 쓸게요. 뭐 하게 했다라는 사역의 의미로 I got 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반 동사예요. 그래서 I got him to go there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to go there 이렇게 쓰면 나는 뭐 하게 했다, 그를 가게 했다, 거기에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건데 뭐 하게 했다, 뭐 하게 시켰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때 뭐 하게 시키는, 강요하는 의미를 좀 더 나타내고자 하면 force,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force, 그죠? 그래서 I forced him to go there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force를 써도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to go를 써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동사 자리에 말이죠. 소위 사역동사라는 걸 써버리면 had 라든지 made 라든지 지금 과거 시제니까 have, make를 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썼을 뿐이에요. 얘네들은 독특하게도 이제 사역동사라는 별칭으로 취급을 합니다. 시킨다는 자체가 이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일반 동사예요. 그냥 일반적 동사인데 그렇게 시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밑에 거 have, make, let 이런 것들은 사역동사라고 별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얘를 썼을 때는 문장을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느냐, 표현을 해야 되느냐. I had him go there 이라고 써야 합니다. 여기만큼은 to go가 아니라 go라고 써야 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굳이 왜 그러냐? 얘가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체 동작 안에 시키는 개념이 이미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이 행위를 시킨다라고 이미 들어가 있고 얘는 시키는 그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앞으로 하게 될 동작.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아주 약한 그림으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게 바로 이런 to 자체가 원래는 go to school처럼 방향성을 지니는 앞으로 하게 될 동작임을 나타내게 해주는 표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동작 관계에 시키는 이 표시가 이미 이 동사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만약에 to를 쓰면 이건 중복입니다. 여기에 이미 시키는 그 동작 관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미 이 시키는 강력한 표시가 있는 건데 여기서 또 이렇게 시키는 행위가 들어가는 이중적으로 쓰인 뭐 그런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뭐가 필요가 없느냐? 이 to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지각동사는 왜 그러냐? 지각동사는 말이죠. 지각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보다, 듣다와 같은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늘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잠자지 않고 눈 떠 있으면 그게 늘 본다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더 안 되죠. 귀를 닫았다 열었다 할 수가 없어요.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역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화살표에 하게 될 동작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그걸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부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시적으로 늘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고 있는 이 상시적 동작인데 to는 go to school처럼 앞으로의 미래적 동작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to를 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각 동사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나는 그가 거기에 가는 것을 봤다 했을 때 그걸 영어로 표현한다 했을 때 I saw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I saw him to go there 이라고 만약에 썼다고 쳐봅시다. 그럴 때 나는 보았다. 그가 거기에 갈 것을 보았다. 말이 되나요? 앞으로 가게 될 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본다라는 상시적 동작을 하는 시점에 to go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래서 이 to go가 아니라 그냥 go를 써야 맞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가는 것을 봤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가능한 것이 가고 있는 중인 동작을 본 것은 되죠. I saw him going there. 이건 됩니다. 가는 중인 그 상태의 동작을 강조해서 하는 중인 것을 본 거는 말이 되죠. 근데 앞으로 가게 될 것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각 동사가 왔을 때는 원형도 쓰지만 ing도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법적으로 그냥 지각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부정사, 지각동사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현재분사도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딸딸딸 외우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까먹어요. 실제 말을 할 때도 그게 바로바로 안 써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문법으로도 충분히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실제 말을 하거나 할 때도 to를 이런 식으로 쓰면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막 생겨요, 이제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모기 쉬도록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결론. feel, 지각동사 다음에 my heart라는 목적어가 온 다음에 beating 하는 형태는 beat를 써도 됩니다. 원형으로 그냥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느낄 수 있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무미건조해요. 그냥 심장이 뛰는 것 자체의 현상을 느낄 수 있었다인 거고, beating을 쓰면 이제 그 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었던 상황, 빠르게 뛰고 있는 중인, 불타오르네 하면서 뛰고 있는 중인, 마음이 막 쿵쾅쿵쾅쿵쾅쿵쾅 하는 당시의 심정을 강조해서 ing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 자리 중요해요. 그래서 beat도 되고 beating도 되는데 뭐는 안 돼? to beat는 안 되는 거야. to beat는. 놓고 생각해 봐요. 내가 느낄 수 있었는데 내 심장이 앞으로 튀게 될 것을, 빠르게 뛰게 될 것을 느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하게 될 동작으로 표현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각동사일 때는 ing는 쓸 수 있어요. ing는 쓸 수 있습니다. ing의 그림 잘 보세요. 물결 무늬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도 일부러 선생님은 물결 무늬를 써요. 하는 중인 거예요. 이전에 그 언젠가 시작은 되었을 테고 말하는 시점에서 하고 있는 중인 상태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beating 하고 있는 것은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이해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언제 to를 쓰고 언제 ing를 쓰고 언제 또 to 같은 걸 쓰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이해를 해야 앞으로 다른 문장들에서도 왜 그런 식으로 쓰이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바이.